네, 이어지는 순서는 TV 칼럼 시간입니다. 시청자 평가원의 눈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성균관대학교 문화 콘텐츠 연구소의 이옥기 박사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예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다라는 주제로 지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창과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창과 방패는 각각 최고를 주장하는 소재들 간의 대결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식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극과 극의 대결을 펼치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승부를 가르고 또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식의 포맷이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특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인간의 특성을 잘 간파한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충격적인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소재의 대결 구도는 창과 방패가 특별하고 신선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후지 TV에서 방송되며 높은 인기를 얻었던 모순이라는 프로그램 포맷을 가지고 와서 일본과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 제작을 맡고 있는 요시모토 흥업도 일본 최대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 들어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던가 또는 비슷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예능계에서 창과 방패는 좀 차별화된 포맷을 통해서 굉장히 신선하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만합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은 박수홍 같은 경우도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또 활기를 더해주는 김태훈이라던가 또 상식적인 지식이 많은 조용기라던가 또는 지상렬과 같은 그런 패널과 박은지와 또 한지우까지 가세해서 스튜디오에서도 대결 구도를 펼치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그날을 대표할 소재를 MC들이 보고서 서로 편을 나누어서 지지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대결 구도까지 가는 이중 그런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과 또 흥미를 배가시키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변호사라던가 또 과학자라던가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각각 지지하는 소재에 대해서 또 그 공방을 펼치면서 스튜디오 내의 대결 구도와 또 전문가들의 대결 구도까지 아주 긴장감 있는 구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재미있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서 창과 방패는 아마도 그 새로운 버라이어티를 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본 프로그램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오긴 했지만 진행이나 구성면 또 소재면에서도 제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방송됐는지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네, 3월 22일 첫 방송에서는요, 절대 벗겨지지 않는 가발과 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호버크라프트의 대결이 아주 네. 재미있게 펼쳐졌습니다. 네. 소재를 소개하는 방식도 상당히 구체적이었고요. 마치 권투 시합 경기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 있는 나레이션과 자막 그리고 다양한 실험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가발을 착용하고 달리기를 하거나 또 다이빙을 해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벗겨지지 않는 가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종 대결에서 3분 동안 호버크라프트의 엄청난 그 강한 바람을 이겨낸 가발을 보면서 와 하는 그런 탄성을 네.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소한 궁금증이 때로는 거대한 발견을 보여주는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또 3월 29일 방송에서는요. 명품 감별사인 조진석 씨가 출연을 해서 명품을 감별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또 성형 미인을 구별해내는 성형외과 의사와 또 무속인의 네. 모습이 굉장히 흥미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명품과 성형이라는 물질주의와 또 외모 지상주의가 그 소재로 다루고 있어서요. 최근 세태를 좀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시청자들에게는 가치 판단을 좀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소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날 방송됐던 식신녀와 초밥 달인의 네. 대결 구도에서도 보면요.
일본의 이제 푸드 파이터라고 하는 그 여성 출연자와 또 일본의 초밥을 16개를 정확한 무게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한국의 초밥 달인의 대결이 상당히 재미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가발과 호버크라프트의 대결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대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세총 달인과 또 RC 헬기의 대결 같은 경우에도요.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있는 소재이긴 했지만 이 대결 구도는 지난 그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미 실총을 통해서 대결을 해서 그 RC 헬기가 그때도 승리를 했던 그런 소재였기 때문에 MC들이 그 대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대결과 같아서 대결 구도의 균형이 적절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그 가발 봤어요. 네. 근데 좋은 점이 시청자들과 이게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발이 벗겨진다에다가 이렇게 순위를 정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벗겨지더라고요. 예.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가방이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성형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그렇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 있다.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앞으로 이 창광학회가 좀 좋은 쪽으로 가려면 어떤 조언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의 대결을 통해서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과 같은 긴박감이 넘치는 이런 대결 구도와 증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포맷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소재의 폭을 좀 넓혔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서로의 기술을 내보일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를 채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접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도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흥미 위주의 대결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해외의 명품과 연계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요. 중소기업 간의 대결인 어떤 금속도 뚫을 수 있는 드릴과 또 어떤 드릴로도 뚫지 못하는 금속이라는 이런 소재로 중소기업들의 대결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계 최고의 제품 위주로 대결하는 컨셉으로 방송 기획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또 신뢰를 보장하는 열정과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도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을 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 사용에 있어서도 퍼포먼스 타임이라던가 대결이 끝난 후에 승이라던가 하는 한자를 사용하는가 하면 창과 방패도 영어를 써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영어나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 아니다, 우리의 실험료 잘하고 있구나와 같은 제작진의 의도가 개입된 이런 자막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발을 잡아당기자 그 대상자가 아 하는 의성어를 소리를 냈었는데요. 그걸 느낌표 4개로 땅땅땅땅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실감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의 자막 사용은 1991년에 일본 니혼 텔레비전에서 오락 프로그램에 사용되기 시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대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자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프로그램과 출연자의 품위를 저하시키거나 시청자를 제작진의 의도대로 몰고 간다라는 그러한 자막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락 프로그램의 영상 자막은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자막의 사용과 또 외래어의 사용은 좀 자제가 됐으면 합니다. 네. 지나치게 자막에서라든지 외국어 사용하는 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앞서서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좀 사용해서 소재로 사용했으면 한다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